강세리가 집에서 쫓겨난 후 황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 황기찬은 황지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다. 비명소리가 강재인의 침실에서 터져나왔다. 아! 황기찬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을 벌컥 열자 강재인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몇 장의 사진이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쥐어져 있었다. 제인은 창백한 얼굴로 기찬을 바라보며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로 가득했다. 황기찬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강세리가 미래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호텔 복도에서 손을 잡고 차 안에서 다정하게 웃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의 숨통을 조였다. 제인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찬아? 설명해봐. 당신이 강세리와 외도를 한 거야. 그녀의 눈물은 마치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듯 보였다. 황기찬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로 다가왔다. 만약 제인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그 로금 기찬의 죄악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지도 몰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제인아, 이건 오해야. 기찬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나와 세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 사진은 누군가 조작한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라고. 그는 제인을 끌어안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제발 날 믿어. 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세리, 이게 내 짓이야? 기찬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강재인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제인은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었다. 사진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세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 제인은 기찬의 거짓을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절대 외도를 할 리 없지? 하지만 세리가 우리 집에 있는 게 불편해. 그녀를 내보내줘. 제발. 기찬은 순간 망설였지만 제인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제인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세리는 평소처럼 밝은 척하며 밥을 먹고 있었지만 기찬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기찬이 입을 열었다. 세리 씨,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놨어요. 내일부터 그리로 옮기세요.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기찬은 단호했다. 더 말하지 않겠어요. 짐 싸세요. 식사가 끝난 후 기찬은 세리를 서재로 끌고 갔다. 그는 사진 뭉치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게 뭐야? 내가 한 짓이지. 사진 속에서 기찬과 세리의 미래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왜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기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세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저 아니에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기찬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당장 나가. 더 이상 너 말 안 들을 거야. 결국 강세리는 집에서 쫓겨났다. 제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리는 집을 떠나면서 아들 황지호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 지호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제인은 단호했다. 지호야, 엄마는 이제 여기 안 와. 우리끼리 잘 지낼 거야. 그녀는 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세리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호를 만나기 위해 몰래 유치원 근처로 찾아갔다. 담장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애절함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가 길 건너편에서 세리를 발견했다. 엄마.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길을 건너 달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지호를 덮쳤다. 지호야. 세리의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지호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호야, 안 돼. 제발. 세리의 절규는 병원 복도까지 이어졌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에세리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죄악이 부른 비극이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한편 강재인은 집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녹음기에는 황기찬의 죄를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기찬아. 제인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 강재인의 복수는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것인가? 황기찬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세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안개처럼 짙은 의심과 복수의 그림자가 황기찬의 집안을 뒤덮고 있었다. 강재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며 손에 쥔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기계 안에는 황기찬의 죄를 폭로할 치명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기억을 잃은 척했던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기찬은 그녀가 진실을 모른다고 믿었고 강세리는 이미 집에서 쫓겨난 뒤였다. 하지만 제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강세리는 유치원 근처의 좁은 골목에 숨어 있었다. 아들 지호를 잃은 고통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매일 밤 지호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차가 지호를 덮친 순간 운전자의 눈빛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린 것이라면 그 배후에는 분명 제인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다. 황기찬은 회사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제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세리의 쫓겨남, 그리고 그 사진들의 출처가 그의 머릿속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고 정호성에게 전화했다. 정호성은 도윤의 삼촌이자 기찬의 오랜 동료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호성은 차분히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이 스며 있었다. 기찬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다. 그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제인이 기억을 되찾았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제인은 기찬이 잠든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기찬의 노트북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기찬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척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 덕분이었다. 화면에는 기찬과 세리의 은밀한 메시지 기록이 떠올랐다. 제인은 이를 하나하나 캡처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또한 기찬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계좌를 발견했다. 그 계좌에는 거액의 돈이 오가고 있었고 일부는 정호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몬 음모와 연관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세리는 어두운 아파트에서 김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제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격요법이 제인을 더 망가뜨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리는 그를 다그쳤다. 그녀는 도윤에게 제인이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세리의 날카로운 추측에 점점 흔들렸다.
세리는 도윤에게 제안을 던졌다. 제인을 자극해 그녀의 본심을 드러내게 하자는 것이었다. 도윤은 망설였지만 세리의 눈에 담긴 절박함과 복수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제인은 기찬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평온한 척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기찬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동했다. 식사 중 기찬은 갑자기 세리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제인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기찬이 세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 순간 그녀는 다음 계획을 떠올렸다. 기찬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단서를 더 모아야 했다. 한편 세리는 도윤과 함께 제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인의 아버지가 남긴 녹음기의 행방을 쫓았다. 세리는 녹음기가 제인의 손에 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제인의 집에 다시 잠입해 녹음기를 찾아오라고 설득했다. 도윤은 위험을 알면서도 세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기찬의 집으로 향했다. 새벽녘, 도윤은 조용히 제인의 집 창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제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제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제인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도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과 세리가 자신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도, 기찬의 배신도, 심지어 지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도 알고 있었다. 제인은 도윤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녀와 함께 기찬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잃거나. 도윤은 갈등 속에서 머뭇거렸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기찬이 잠에서 깨어 내려오고 있었다. 제인은 재빨리 도윤을 옷장 속으로 밀어넣고 침대에 누웠다. 기찬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제인은 잠든 척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기찬은 방을 둘러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방을 나갔다. 도윤이 옷장에서 나왔을 때 제인은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제인의 복수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녀의 분노는 기찬과 세리만을 겨냥한 것일까? 아니면 모두를 집어삼킬 파괴적인 폭풍이 될 것인가? 그날 밤, 세리는 도윤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초조함 속에서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제인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강제인의 복수는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기찬의 계좌 기록을 언론에 유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기찬의 계좌는 단순한 부정 축제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정호성을 비롯한 거대한 조직이 얽혀 있었다. 제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음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이제 모든 것이 폭발 직전이었다. 제인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기찬과 정호성,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범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도 몰랐다.